이번 시간에는 원장님, 그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자, 그 학생들이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아마도 유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이 네. 처음에 아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네네. 우선 관심이 우선 있겠죠. 네. 있은 다음에 음, 아마 대부분들은 인터넷으로 엄청 뒤질 겁니다. 그렇죠. 검색 많이 엄청 하겠죠. 검색하고 막 그 인터넷에 보면은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써 있고 뭐 일본에 대학 가는 놈들은 찌질하다는 둥 뭐 하여튼 네. 비난도 많이 하고 자기가 못 가니까 남을 씹기도 하고 네. 하여튼 정신이 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예요, 인터넷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찾아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은 참고로 저는 안 합니다. 저는 네. 안 하는 게 있는데 참고로 보면은 학원들이 음, 뭐 학원 관계자가 이 댓글러가 있나 봐요. 그렇죠. 이게 딱 올려가지고 저는 어디를 다녔는데 뭐 어디에서 뭐를 배워가지고 해서 뭐 어디 좋은 대학을 갔습니다 해서 그냥 공식적인 그 광고 문구로 하는 네. 그런 댓글러들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거 보고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음 하는 사람 모르잖아. 오, 진짜 이런가? 이 사람 갔대. 그렇죠. 사람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보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그 부분에 현혹되진 않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 아, 이렇대. 음, 이러니까 이쪽에다 한번 연락을 해볼까? 음, 대부분들은 조금 돈 좀 쓰는 학원들 있죠. 홈페이지 운영하고 이제 그런 학원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쪽에 현혹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유학을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제 보통들 뭐 검정고시를 패스한 학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재수생 네. 내지는 뭐 대학 다니고 있는 학생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생들보다는 시간적으로는 좀 자유가 좀 있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이동의 자유도 있는 편이죠. 음, 두 가지로 나눈다고 보면은 그럼 뭐 재수생이나 검정고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그러면 서울 쪽에도 가보고 그렇죠. 동네도 가보고 뭐 다 가보고 두루두루 상담을 좀 해보세요. 이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다니세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물론 그냥 무조건 일본 학원 다닌다고 해서 뭐 유학을 다 갈 수 있는 그런 학원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네. 유학을 보낼 수 있는 학원들은 우선은 그 학원 자체가 유학을 보낸 경험이 있는지,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재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런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지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재유에 나오는 일본어라든가 물론 독해, 청독해, 청해, 그 다음에 기술, 면접 이거는 문과에 해당하는 문이과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는 일본어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진짜 경험이 있는지 경험 없이 남들 이재유 하니까 우리도 이재유 해요. 이재유 하니까 오세요. 정작 가서 물어봤을 때 일본 대학에 대한 정보 아무것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이게 전혀 정보가 없는 이제 처음으로 유학을 결정해서 이제 학원을 갔는데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또 능력은 잘 없지 않을까요? 우선은 상담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상담을 하시는 분들 자체에서 네. 우선 상담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열거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상담을 할 때 저는 일본에 있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대학을 가고 싶어서 관심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했을 때 첫 번째 주의사항 그래요? 그러면은 학교 성적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충 그런 정보가 있지 않으면 네. 솔직히 일본 대학이 그렇게 아무나 다 들어가지는 않아요. 음. 웬만큼 음. 기반이 조금 있어야지 일본어도 쫓아갈 수 있는 거고, 또 일본어만 보는 게 아니라 문과 같은 경우는 종합 과목이라는 네. 것도 보고, 네. 그 다음에 지망 이유서도 써야 되니까 쓸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머릿속에 뭔가 지식이 있어야 면접을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받아쳐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음. 물어봤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는 않아. 그러면은 그쪽 학원에서 이제 꼬시는 게 있습니다. 저희 학원이 어느 대학하고 자매를 맺어 있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그쪽 대학에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갈 수 있어요. 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그 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자랑을 할 겁니다. 네. 이 학교는 말이죠, 이쪽을 해서 어디에 취직해가지고, 네네. 네네. 본인이 본인 학원하고 이렇게 자매가 맺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네. 가면은 뭐 미래가 이렇게 보장이 된다. 네네.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위험하죠. 그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일본에 있는 대학에 가신다고 하면 실력으로 가십시오. 일본어 실력. 그러니까 일본어를 진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디랑 자매가 맺어 있어서 우리 학원 다니면 그쪽에 갈 수 있어요. 세상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나중에 후회하는 학생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또 후회를 한들 어쩌겠어요. 그렇죠. 한 번 일본에 가는 게, 유학이라는 게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처음 들어갈 때 학비, 생활비, 네. 기초 처음에 자기 생활 기반 꾸리는 돈 해서 못 들어도 3천 정도 1년 들어가는데, 거기 3천은 싼 거죠. 그다음 본인이 거기에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집에서 돈을 붙여주는 돈이 더 들어가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때려치고 한국 돌아가? 이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발. 첫 발을 내딜 때 어떤 곳을 가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고 어떤 학원에 다니는지가 본인의 인생에 엄청난 기로에 놓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약간 작정하고 네.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특정 대학에 대해서 너무 선전을 많이 한다. 네. 뭐 설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된다. 아니 뭐 본인하고 자매가 맺어 있다는 등 네, 뭐 네, 그런 거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조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세요? 그러면 한 2, 3년 공부하면 와세다 갈 수 있어요. 와세다. 뭐 케이오 갈 수 있어요. 특정 이 학생에 대한 수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아무런 채. 정보도 없으면서 현혹이죠, 현혹. 네. 한마디로 말해서 현혹이죠, 현혹. 그 말이 됩니까? 네. 뭐 와세다가 동네 강아지 이름인가요? 게이오가 뭐 동네 강아지 이름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를 뭐 저도 이거를 찍고는 있습니다만 유튜브를 좀 보면은 거기에서 와세다 대학 합격 후기, 뭐 메이지 대학 합격 후기, 네. 뭐 동경 어디 대학 합격 후기 씁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서울대학 합격 후기, 연세대 합격 후기 등등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늘 그렇죠. 학원 안 다니고 열심히 잠도 잘 자고 그랬다. 그렇죠. 제가 교과서만 그냥 교과서로 공부해서 믿으십니까? 아니 믿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머리가 원래 천성적으로 좋은 애들, 집중력 좋은 애들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다 고등학교 다 다녀도 1등에서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성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와세다를 갔다가 합격을 했다. 그럼 본인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응? 본인이 와세다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일반 학생들이 다 와세다 갈 수 있으면은 좋죠. 그렇죠. 저희처럼 학원 하는 사람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이 간 대학들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참조해서 가르치면 학원들 떼돈 벌고 좋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와세다 대학, 게이오 대학, 그 나머지 대학들 좀 명문 대학이라는데 기본이 영어가 돼야지 갈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그래요. 독과놓고 얘기해서 일본어 자 웬만큼 자 쫓아오지 못하는 학생 빼놓고는 맡겨주시면은 고득점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들면 뭐예요? 일본어만 만들면 뭐 하냐고요? 영어가 되질 않는데 영어 그러면 와세다 게이오 토플 90, 100 저는 와세다 보낸 학생들 대부분들 100 이하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 점수 맞고 부모님들이 야 일본 대학 가라 하는 부모가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토플 100 정도 이상 나오면 야 한국에 있는 대학에 가야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토플 점수 그렇게 맞았는데 일본으로 간다. 그걸 허락해 준 부모가 있다. 그거 대단한 부모님이십니다. 웬만해서는 아이의 꿈이,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해주시는 부모님.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허가를 해줬을지 모르지만 일반 부모님들, 일반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토플 100 이상 맞았는데 일본으로 대학 가겠어요. 오케이 잘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 일도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많지 않죠. 그리고 수학도 굉장히 잘해. 그렇게 잘하면은 한국에 있는 대학 보내지 네. 일본에 있는 대학을 왜 굳이 거기 가서 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과면은 한국도 많은데 한국도 사람 부족한데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 많아요. 다만 그쪽으로 보내는 이유는 유학생 특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점수로라도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메리트죠. 그게 메리트라서 일본 유학을 선택해서 가는 거고 또 입학을 해서 공부하다 보면 머리 좋은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면 같이 머리 좋아져요. 알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그렇죠. 봐요. 환경이 네. 아이를 만들고 그렇죠. 뭐라 그러죠? 명모지 삼천지교라고 하나요? 예? 뭐죠? 아이의 공부 환경을 그렇죠. 환경을 위해서 이사를 다니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도 좋은 대학에 가면 그만한 애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만한 애들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란 대학을 가는 거고 솔직히 한국에서 저는 이쪽 지역 자체에서 고등학생들 보면 한 반에 뭐 30명이 배운다고 따졌을 때 일명 인서울이라는 부분 자체가 전문대학교 합해서 5에서 6명 보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손에 꼽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나머지 학생들은 그럼 다 어디로 가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지방으로 가야죠. 지방으로 가야죠. 근데 지방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또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갈 바에는 차라리 어차피 지방 쪽에 가서 유학을 가나 일본으로 유학을 가나 같은 비용 들 거면은 가서 일본 가서 고생이나 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새로운 세상에서 네 꿈을 켜봐라 해서 보내는 게 일본 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첫 발을 디딜 때 그 상담해 주시는 분 자체가 얼마나 진심으로 상담해 주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나 부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진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아니요. 저는 알 수 있으리라고 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 자매가 있다라는 등. 그 다음에 뭐 무조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야라는 등. 상대방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지금 얘기해 주시면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이제 상담하러 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학원에 와 이런 게 아니고 이 전국의 학원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많고 제가 사는 지역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제가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건 정보 차원일 뿐이지 절대 우리 학원에 와서 제가 진심으로 상담을 해줘요.
상담을 해드리기는 했어요. 솔직히 서울에서 찾아오셔가지고 서울에서 찾아오셔서 상담을 받으러서 상담만 받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그것도 진심으로 해드립니다. 우리 학원에 다닐 거 아닌 거 뻔히 알고 있고요. 그런 거 아니어도 미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고등학생인데 그 아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부모님도 고민을 많이 할 텐데 그 고민을 조금이나마 저도 자식 키우는 고등학생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그 고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진심으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담료 받거나 아니면은 제가 무슨 저희 학원에 다니세요 이런 말 일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상담은 상담일 뿐이에요. 뭐 제가 시간이 있으면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너무 그 맛있는 말만 이렇게 다 해주는 학원은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혹시키는 데 있어서 빨갛고 맛있는 음식을 사탕을 보고 현혹이 되듯이 그렇게 현혹만 되시지 않으면 됩니다. 일본 유학 그렇게 녹록치 않고요. 그렇게 뭐 아무나 다 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야 되고요. 그냥 놀면서 일본어 공부하다 보니까 대학을 갔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또 다른 거는 혹시 또 주의할 점 없으십니까? 다른 거 주의할 점이요? 네. 우선 주의할 점이 많죠. 일본어를 만약에 그쪽에서 상담을 했는데 우선 첫째 일본 유학을 결정을 하셨다면은 그 학원 자체가 나를 가르칠 때 일본 유학 시험인 이제유라는 걸 기본으로 해서 가르쳐 줄 건지 아니면은 이제유 일본 유학을 가는 애들이 적으니까 네. 일반 학생들 하고 같이 해서 JLPT 반에 들어가서 야 너는 5급, 4급, 3급, 2급 여기까지는 따야지 그래야지 이재유를 배울 수 있어 이런 소리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재유 배우는 애들이 많지 않으니까 반 하나 구성하려면 선생님 써야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 월급이 또 따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는 급수부터 따야 돼. 출발선이 달라요. JLPT하고 이재유하고는요. 이재유는 제대로 처음부터 이재유 노선으로 가르쳐 주면요. 점수가 6개월 안에도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JLPT로 하면은 JLPT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발음 기호가 잘못됐느냐, 네. 한문의 획수가 어디가 틀렸니 그거 잡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재유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실제로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보고 듣고 이해하고 그냥 듣고 이해하고 진짜 말을 할 수 있는지 이 실력을 키워줘야 되는 게 이재유인데 JLPT 아무짝에 상관없어요. 그쪽하고는 길이 달라요. 길이. JLPT는 이재유 공부하고 그냥 간간히 보시면은 저희 애들을 1급 합격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JLPT가 목표가 아니니까 이재유 공부를 시작을 하는 학원에 가셔야 제대로 된 유학 학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 유학 학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너는 처음 들어왔으니까 는 JLPT 5급부터 시작해서 가자.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이게 합반을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재유는 전문반에 들어가. 그렇죠. 이재유는 이재유를 가르치는 반에 들어가야 돼. 네. 왜 그러냐면은 JLPT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막 있죠. 우리나라 따지면 1월, 2월, 3월, 4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뭐 한 마리, 두 마리, 이것까지 다 외워야 돼요. 이재유 시험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 거는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필요하면은 외우게 되는 거지. 그거를 지금 공부하겠다고 유학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이재유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JLPT는 요즘 수준에서는 뭐 취미로 배우는 학생도 있고 그냥 급수 따겠다고 오는 애들이 있고 그런데 이재유는 대학이에요. 우리나라 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 보내려면 학원
고등학교 수업 끝나자마자 삥삥삥 돕니다. 응? 월, 화, 수, 목, 그렇죠. 금, 토, 일까지 삥삥삥 돕니다. 그래야지 들어가요. 그 정도로 어때요? 돈 투자 많이 합니다. 네. 이재유 공부하려면요 싸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만큼의 돈을 투자를 해야지 일본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거지. 일본어니까 싸게 싸게 하면 싼 대학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라는 것 자체를 갖다가 선택을 하실 때 있어서는 이재유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지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이를 JLPT 반에 집어넣어 가지고 남들하고 그냥 같이 섞여 가지고 이렇게 가서 JLPT 배우면서 순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골라내실 줄 아셔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아니 이재유가 별겁니까? JLPT가 별건가요? 이재유는 어느 정도까지 해가지고 선이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는 다 실전이에요. 일본 선생님하고 진짜 회화하고 토론하고 이거 기술하고 논술 쓰는 연습하고 다 일본어로만 수업하는 그런 수업을 하거든요. 그게 되지 않으면 대학교 가서 수업 못 듣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반 JLPT 시험에 무슨 면접이 어디 있습니까? 시험에 기술이 없어요. 쓰는 시험도 없어요. 네. 기껏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해하고 청해 이거밖에 없어요. 본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빠른 성취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일본어를 공부하시려면은 이재유 전문적으로 하시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명심하고 학원을 갖다가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더욱 중요한 거는 보통 학원들이 네.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유학반이라는 것 자체가 한 반에 9명 이상은 안 받아요. 반 구성 자체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9명을 놓고서 학생들이 일일이 다 시킵니다. 저희는 책도 다 읽히고 말도 다 시키고 이거를 해요. 네. 근데 보통 이게 돈 좀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저기 앞에 가 있고 칠판 앞에 가 있고 그렇죠. 학생들 한 3줄 정도 해가지고 한 20-30명 앉혀. 여기 무슨 고시공부인가요? 그렇게 해갖고 무슨 일본어가 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선생님이 읽고 선생님이 해석하면 애들은 쓰고 거기에서 아 요건 이래 이거는 학교 수업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할 거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유학 전문 학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도 막 큰 학원에 가면 무조건 성공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집 가까운 데서 제일 통학하기 쉬운 곳. 근데 전문성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면 안 되고요. 전문성 있는 학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학원에 쭉 둘러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지 이제 이재유 전문 학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수업 방식 그것도 제대로 좀 네. 보시고요. 저희는 보통 상담으로 오시면 네. 뭐 커리큘럼 같은 거 없나요? 없습니다. 저희는 없어요. 왜요? 그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는지를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반을 설정을 해주고 선생님이 따로 붙어서 가르쳐 주거나 이런 반 설정을 하는 거지. 애는 모르는데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막 차근차근 계단 밟듯이 올라가면은 그 레벨이 올라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중에 일부만 따라갈 수 있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기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덜러리 서는 경우도 맞아요.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학원에 비싼 돈 내고 와서 들러리 쓰고 그렇죠. 나는 그러니까 본인은 또 우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같은 반에서 같이 올라가니까 한 계단 올라가니까 나는 상급반이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제대로 판단해 주는 곳을 찾아가십시오. 학원에서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이 아이는 뭐가 부족하다. 그렇다고 해서 애가 못 쫓아간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하셔도 안 돼요.
외래어입니다. 외래어. 받아들이는 능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혼내는 것보단 역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네.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아이가 뭔가를 작정을 하고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땐 칭찬, 채찍보다는 칭찬. 그리고 학원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엄격한 게 학원 다니는 곳에서 막 자주 결석하거나 그러면 제가 잘라요. 뭐 이런 학원이 다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갈 자세가 안 된 사람은 갈 필요가 없어요. 저는 본인이 약속도 못 지키고 자기가 목표를 세웠는데 부모님이 비싼 데는 주고 학원비 내서 여기 다니게 된다. 당연히 잘 다녀야죠. 그렇죠. 가끔씩 저 선생님 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 친구 생일에 꼭 가야겠습니다 하고 싹싹 빌면은 그래 요번만큼은 너와 나의 비밀이다 하고는 해줄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 뭐 밥 먹듯이 빠지거나 그렇죠. 지각하거나 그러면 너는 입안에 독이야. 너는 일본 가도 이렇게 해서는 못 산다. 이렇게 당차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학원이어야지 애들 눈치 보면서 학생들 눈치 보면서 가르치고 그러면은 애들이 곱게 성장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학원 입장에서 돈이나 벌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사립 학원이기는 하지만은 다 미래를 위해서 학원에 다니는 부분이니까 제대로 충고도 해주고 그리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해서 꿈에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인생 아주 오랜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충고라고 저는 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원 선택. 네, 학원 선택. 음. 그래서 원장님이 그럼 일본 유학 결정했을 때 학원에 왔을 때에 이제 그 상담을 받을 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어려운 부분을 요약하라고요? 우선은 본인이 유학을 결심을 했을 때는 네. 첫 번째 진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각오가 돼 있는지 그거 제일 중요하고요. 첫 번째 자기는 유학 가고자 할 결심이 딱 서 있는지. 네. 두 번째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최대한 가까운 쪽에 있는 학원들을 한번 쭉 훑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상담을 받을 때 또 자기가 주의해서 들어야 될 부분들이 앞에 이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앞에 거 들어보면 아시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상담을 잘해도 실질적으로 가서 배우러 갔는데 네. 이거는 뭐 한 발에 뭐 2, 30명 놓고 가르치거나 그 다음에 EJU를 배워야 되는데 JLPT부터 시작한다거나 이건 좀 피해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그 수업 내용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렇죠. 네. 우선은 본인이 유학을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그런 하나 부분 자체가 네. 제대로 이 학원에서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지 진심으로 나를 케어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첫 발을 들일 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첫 발을 갖다가 기로에 섰을 때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잘못 방향으로 가면 그렇죠. 거기에서 유턴해서 오는 시간도 길고요. 네. 그 다음에 방향 바꾸기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 그냥 할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발을 들였을 때 그 학원의 그 커리큘럼 자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큰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 그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큰 학원에 있으면은 그 선생님들이 뭐 그렇게 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월급 받는 선생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EJU를 가르쳐 본 경력이 있는지 그 경력을 보고 선생님을 갖다가 선택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야, 그런데 그런 경력을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기는 쉽진 않을 거잖아요, 저기. 아니요.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네. 아주 쉽다고 봐요. 저는 경력 그래도 판단하기. 학생들이 뭐 몇 군데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본 학생들은 그걸 느낄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선생님 말발에 그냥 쉽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력이 낮은 경력이 별로 안 된 선생님은 말발이 그렇게 세질 않아요. 그리고 이재율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자체가 저는 이게 되게 의문스러운데 네. 일본 유학을 갔다 온 선생님이 가르치실까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지만은 네. 그럴까요? 그렇죠. 네. 실은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 훨씬 많다는 거를 그렇죠. 많죠.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면은 뭐 안 갔다 오면 어때요? 잘 가르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맞죠. 근데 일본 유학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대학을 시험도 쳐보지도 않은 선생님이 그 느낌과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참조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에 그렇게 너무 좌지우지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나는 이렇게 합격했다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저는 도움 안 돼요.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영상을 보고 자기가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 뭐 이런 정도는 제가 봐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 학생이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합격했다라고 하는 그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자기하고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안 맞죠. 그렇죠. 그렇게 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성공 못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렇게 따지면은 서울대학도 금방 가죠. 다. 그렇죠. 그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기의 실력, 그 다음에 본인을 알아야 돼요. 본인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하고 나서 와세다 가겠다. 그럼 너 뭐 잘하니? 영어 하니? 영어 해본 적 없어. 답 없죠. 진짜 답 없어요. 그런 애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본인에 맞는 대학에 가려고 노력하세요. 본인에 맞는 대학. 그냥 무작정 와세다가 좋아, 게이오가 좋아, 뭐 유명한 대학은 다 찾아갖고 와가지고 저 이 대학 가고 싶어요. 아니면 이제 처음 유학을 결정했을 때 학원에 와서 이제 학원 결정을 하고 자기가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꿈을 키워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꿈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가지고 온 큰 꿈이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확 줄어요. 그러니까 문제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가르치면서 니네가 이재유 성적을 갖고 오지 않은 이상은 어떠한 상담도 다 쓸데없는 짓이다. 이재유 성적 가지고 나오면은 그거 갖고 상담하자. 저는 그 전에 저 무슨 대학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어디 가고 싶어요? 본인의 바람인 거죠. 바람인데 그거를 괜히 그 꿈만 갖고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자기 머리는 못 쫓아가는데 그 꿈만 갖고 가는데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이건 뭐 학원 책임? 이거 참 웃긴 거죠, 솔직히. 자기 머리 책임을 안 해요. 머리 책임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학원들도 그런 얘기예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앞으로 한 2, 3년 남았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와세다도 갈 수 있어. 나중에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성적을 내봤더니 못 가요. 애가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학원의 입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3년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중간중간에 이재유 시험을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이재유 성적을 보고, 너 이만큼 하면은, 6개월 후에는 이만큼은 올라가겠네? 넌 최고점 찍을 것 같아. 너 충분히 가능성 있어. 저는 그런 충고는 해줘도 무조건 애 가르쳐 보지도 않았는데 너는 갈 수 있어. 사기꾼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받아들이는 속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대로 분별해서 판단해서 학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처음 유학을 결정했을 때
그 유학 첫걸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를 보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좋은 참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